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7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코스닥은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다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또 정초반에 좀 끌어올리는 듯 하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뭐 이 정도면 코스닥도 보합 마무리했고 일단은 크게 수급의 변화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당 부근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이 3200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라고 하죠. 네, 3200 한 60포인트까지 전 고점이라고 치면 그 포인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해외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주식을 매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기간이 전체적인 이제 매도 추세를 끝내고 좀 매수로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옐런 의장이 또 발표를 했고, 이 금리가 너무 낮다. 지금 올릴 때가 되었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이 좀 유력하죠. 네. 어, 그 금리 인상이 내년 유력하고요. 원래는 이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 상승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릴 것이고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전에 한번 주식이 한번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은 코스피를 보았을 때는 20, 60, 그다음에 이 5일선, 121선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둘 중 이제 결정하는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3000선에서 한참 이제 옆으로 좀 기었고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또 살짝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상방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와 같은 좀 대형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MSCI 이제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도 그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이 추세는 깨지 않고 상단은 아닙니다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두 모인 지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한 번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평선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는 분명히 뭔가 슈팅이 나왔었다. 아니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죠. 요때는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단, 하단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은 다우 뭐 그대로고요. 나스닥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독일 같은 뭐 유럽 나머지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지키고 있고 1.5% 후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고 추후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야, 두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16% 올라서 14,900원 올랐고요. 1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제어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4만원대부터 이제 유지를 계속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것도 이제 2.5배 상승하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두산뿐만이 아니고 두산 인프라코와 두산 중공업 모두 급등을 해가지고요. 지금 두산 그룹주가 확실히 완벽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산 지금 10만원 넘었고요. 자, 지금 뭐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고 21선을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조정이 좀 예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240주선 근처에서 2주 연속 이제 좀 저항을 받는 듯 했는데요.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만 이런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0주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이미 저점 구간에서 벌써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요 정도 레벨까지 다 올라왔고요. 이 두산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미 주가는 너무나도 빠르게 선반영이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조정을 주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뭐 거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투자자를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내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좀 의아한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지금 저는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큰 투자자들이 계속 털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신규 진입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래도 네, 조정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2.5배가 올라 버렸을 때는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장기 투자로 좀 접근하신 분들만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팝켓이고요. 두산 팝켓이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21선을 딛고 좀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계속 횡보를 하면서 52,300원 선을 지금 저항으로 딛고 한번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졌고요. 음봉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분명히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뚫으면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평선과 그 다음에 이 고점 라인이 지금 수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양봉 길게 뽑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산 법켓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긴 합니다만 이 일봉 추세를 보았을 때는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6월 3일과 4일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뱉으면서 이제 두산 팝켓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오늘 기간 매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팝켓이 지금 두산그룹 좀 많이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꼬리를 한번 메우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한번 상승 기대하면서 팝켓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자, 한국전력도 결국에는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 소식이 나오고부터는 한국전력이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랜 박스권을 이겨내다 보니까 이제는 박스권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21선 근처에서 이렇게 양봉, 거래량 실은 양봉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8,600원까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로 이제 벽을 좀 깨야 될 것 같고요. 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도 저점 위치에 있다는 점이고,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3만원 중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미 5월 18일부터 해서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도를 해왔던 기간이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전력도 이 기간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요. 기간이 주포인 종목이었고 외국인도 오늘은 매수를 하면서 이 둘이 합쳐가지고 이 2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과 제주 한림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상풍력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전력도 좀 좋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기업 중에는 사실은 한국전력이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워낙 이제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241선 어렵게 돌파를 해서 481선까지도 거의 다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 두 개 다 돌파하고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전력은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950원 올라서 34,55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61선 위로 한번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서 계속 주가를 형성을 하면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거래 터지면서 좀 위로 올라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의문선이 좀 얇아지는 구간을 통해서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1차적인 저항선 38,000원 선에서 그다음에 4만원까지 저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산업과 그다음에 이 미사일 주권 회복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미 장기 이평선 다 돌파한 상황에서 좀 조정을 시작했고 이렇게 크게 두 번 왔다 갔다 했고 481선 두 번 디디고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에 이때도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도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좀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정보인증이고요. 자, 한국정보인증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좀 조용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하락을 하고 이 241선 근처에서 한참을 기었죠. 그래서 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이 한국정보인증이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을 비롯한 보안주들이 시세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미 관련주인 라운시큐어는 5,600원이었나요? 네, 거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여권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슬슬 이제 보안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백신 여권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원래 한국정보인증이 카카오와 네이버와 협력을 하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좋은 이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문선을 지금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의문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나갈 것 같고요. 이제 좀 벗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슈팅을 줄 수 있는 이 저항 구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번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때처럼 만 원대 이상으로 한번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봉을 보았을 때 주봉도 이제 한참 동안 횡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좀 횡보를 시킨 것처럼 네,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슈팅을 강하게 줬고요. 자, 요 정도까지 한번 치고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좀 팔았지만 얘들은 뭐 크게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네, 올라갈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힘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도 네, 보안주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21선 위로 네, 4,000원, 4,100원 선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릴 때는 끝도 없이 내리고 올라갈 땐 끝도 없이 올라가는 뭐 그런 희한한 종목인데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5,000원, 1차적으로는 5,100원까지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제 6,000원 선으로 한번 좀 나갔으면 하네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도 갑자기 네,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역시 에이스는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모두 좋았고요. 하지만 단기간 급등에 대해서 신규 진입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 종목 중에서 신규 진입을 하자고 한다면 원자력 관련 아직 오르지 않은 한국전력, 그 다음에 뭐 한국 항공우주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그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한국정보인증 SCI 평가 정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백신 이 대장주는 사실 많이 오르는 한국전자인증 라운시큐어지만 그래도 한국정보인증 SCI 평가 정보도 분명히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같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